제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지산 튜브를 운영하시는 방장님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요즘에 거의 지산이 한 과거에 비해서 한 80% 정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도 이 지산을 분양을 꿋꿋하게 하고 계시는 대표님 그 신념이 궁금합니다. 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좀 어렵긴 하는데 예. 사실 그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어려움이기도 하고 네.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공급돼야 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건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창업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창업은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네. 다만 그 증가율이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네.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네.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지 길게 보면 네. 계속 지식산업센터는 필요로 해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과공급된 것들이 대부분 소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요자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식산업센터는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네. 우리나라는 어차피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지식 기반 산업을 키워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식 기반의 산업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제 지산이 아파트형 공장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네, 명칭도 탈바꿈이 되긴 했고요. 네. 실제로는 그런 공장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섹션 오피스보다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조업이 베이스가 되고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조형 공장이 훨씬 더 유리하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IT라든지 컨텐츠, 바이오 같은 지식 기반 산업이 많아요. 그런 데는 이제 공장형보다는 섹션형이 조금 더 유리하죠. 지금 이거 하고 계신 여기도 아예 섹션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공장이 많이 필요한 제조용 공장이 많이 필요한 곳에 섹션을 짓는 그런 시행사는 없을 겁니다. 네. 그 지역에 섹션 위주로 공급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수요가 그 지역에 섹션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이타워란 이름이 좀 네. 신선한데요. 네. 자이는 아파트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자이타워예요? 어, 자이 브랜드가 만든 곳이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자이인데 예전에 시공사들이 대형 일군 시공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 이유는 파이가 너무 적어서요.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시간에 아파트를 짓지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예전에 있던 지식산업센터들은 뭐 에이스니, 대륙이 우리가 잘 모르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아파트가 어느 정도 공급이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업의 루트가 필요한 거죠. 사업의 다양성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짓지 않았던 자이, SK, 태영 이런 아파트만 주로 지었던 일군 건설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시작한 거고 자이도 자기 브랜드로 이제 시공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자이 시공사가 시행사인가요? 그러면? 시행사는 아니고요. 시공사고 시행사는 양평주택조합 12단지가 12구역이 시행사고 저기 보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양평 지역주택조합. 네. 지역주택조합이 만든 지식산업센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합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영등포 자이타워입니다. 네. 그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평역에 디그니티라는 아파트가 공급됐는데 네. 그 구역 안에 있는 서울시 조례에서 저만큼 이 영등포 자이타워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을 자이에서 맡아서 자이타워로 명칭을 한 겁니다. 이게 지주택이 여기다가 그 아파트를 지으려면 네. 이 현재 이 여기 영등포 권역에 맞는 그에 따른 것을 기부 체납을
기부 체납이 아니라 기부 체납은 아니고 공장 부지를 만들어내라. 공장 부지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40%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짓고 옆에다가 그 저기 학교 지어주는 것처럼 네, 뭔가 그렇게 주는 건 아니지만 네. 그에 따른 이제 공간들을 만드는 약간 산업시설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사례이고 대부분 이런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조합에서 공급되는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재는 이거 하나밖에 그런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아.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비즈타워라는 거를 만든 건데 네.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요? 조례가 다른 거를 지으라고 하는 건 없나요? 문화센터라든지 뭐 그러니까 조례에는 산업시설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산업시설. 네. 그럼 이거밖에 없네요. 네. 우리 일반 오피스를 지을 수도 있는데 네. 오피스를 지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오피스는 조금 더 값을 비싸게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을 맡은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가성비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팔려요. 네. 그러면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시행사가 자기가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누군가 안 사가면 손해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에서도 이 물건이 분양이 다 안 되면 그 부담을 시행사가 지는 겁니다. 조합이 시행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조합이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다 십시일반. 그렇죠. 근데 여기도 조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분들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네.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으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사실 여기가 지산이 인근이 전부 다 지산이잖아요. 네. 그만큼 기업들도 많고 네. 임차 수요도 많이 있을 거라고 네. 확신을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져보고 네. 이걸 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의도권인데 여의도권의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던 기업들은 어디로 빠지냐? 대부분 영등포로 많이 빠집니다. 그렇죠. 네, 영등포로 빠졌을 때 영등포에서 여의도권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을 해도 대부분이 채워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공급이 많아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으나 여전히 여의도권은 계속 산업용 오피스가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자이타워가 1년 6개월 이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 임대료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이니까 가능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지산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네. 자체가.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주택이 만들어낸 지산이라는 게 요즘에 지주택 투자하지 말란 말도 많이 옛날 했지만은 요즘에는 지산 투자하지 말란 말을 하잖아요. 네네. 와, 근데 그 지주택이 성공을 했고 네. 그 성공을 한 지주택이 만들어낸 지산이다. 네. 뭔가 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래요? 영등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긴, 예. 네. 뭐 저희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네. 삼성 걱정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제가 평소에서 왔는데 삼성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가 잠깐 공급이 많아서 조금 힘들지언정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게 제 신념입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지산이 보통 얼마 정도에 지금 현재 분양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영등포에 입주를 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2,300만 원 전후로 공급이 됐습니다.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가. 저는 네. 평택인데 1,000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땅값 차이도 많이 나고요. 네. 한참 경기가 좋았을 때 호황기일 때 마지막으로 공급됐던 현장들이고요. 대신에 이제 양평 자이타워는 영등포 자이타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나 그다음에 규모나 그다음에 역과의 거리 등에서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2,050만 원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등포 구청역이 가까이에 있네요. 네, 영등포 구청역이 2호선하고 5호선이 만나는 곳이고요. 바로 조금만 위로 더블 역세권이네요. 더블 역세권이고 좀 위로 올라가시면 당산역이 있는데 당산역에는 서울의 황금 라인을 두 개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2호선하고 9호선을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두 개가 교차하는 것이 서울에서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역하고 예. 당산역입니다. 네, 그래서 황금 라인 두 개가 교차하는 유의한 곳. 야, 여기 뭐 코스트코도 있고 네. 롯데마트도 있고. 야. 여기에 이미 구축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사업하기, 직원을 뽑기에 되게 유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공급되기 때문에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투자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평당 2천이면 여기 이 인근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임대료가 좀 내려갔다고는 하나 지금 한 4.5 정도 전후로 보시면 돼요. 평당 4.5.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이면은 1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평당이라는 거는 분양 평당이기 때문에 전용으로 하면은 한 9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은 9만 원. 네. 그러면은 20평짜리면은 한 180만 원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자 내고 남겠네요. 네. 이제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공급됐던 지식산업센터는 당연히 수익성이 나오고요. 그죠. 최근에 2,300만 원 정도에 공급됐던 지식산업센터들은 아직은 이자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자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왜냐?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잠깐 집요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굳이 사야 되는 거는 뭐 나중에 부동산 자산 가치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부동산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차익형과 수익형을 많이 보는데 차익형은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내가 조금 더 보금이나 아니면 이자를 더 많이 내더라도 팔 때 가치가 2배 또는 3배가 된다고 하면 그 이자를 감내하고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차익형이고요. 예. 수익형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월세 소득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수익형입니다. 그래서 지산을 샀던 건데.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수익형이냐 차익형이냐 차익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초반에 공급됐던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면 300만 원대였습니다. 10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죠. 20년 전 네. 300만 원대. 네, 300만 원대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산역에 공급되고 있는 분양을 하고 있는 SK 부연이 3차가 있는데 그게 2,850만 원입니다. 거의 10배가 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차익형으로 보셔야 되고요. 서울은요. 근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매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그러면은 어떤 거를 기준을 잡느냐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면은 매매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식산업센터 투자할 필요가 없어. 근데 경기 좋을 때는 지식산업센터처럼 매매가 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국내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지식산업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는 활발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파트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파트 시세가 너무 안 좋고 아파트는 모든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또는 이자가 많이 발생하면 아파트 매매는 극단적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더 우세하거나 그거는 뭐 이자가 저렴하면 아파트 가격 매매가 많아지듯이 지식산업센터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분양은 얼마나 됐을까요? 분양은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이거가 분양이 많이 됐어요.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2층, 고층 이런 데가 더 잘 되고 네. 약간 여기 5층 이런 데는 좀 잘 안 되고 이런 아닌데 중간에 7, 8층 이런 데가 잘 안 되고 그런 걸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선호도를 보면 고층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저층, 중층이 선호도는 떨어지긴 하나 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고층은 전망 때문에 그러는데 일하시면서 직원분들이 고층에서 전망 보고 그러는 경우 거의 없어요. 대표님들만 좋아하시는 거지. 그래서 직원들은 오히려 저층을 선호합니다.
그럼 여기에 퇴근하기 빠르니까. 상가는 얼마 정도 합니까? 평당? 상가도 이제 2천만 원 후반대인데 상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2천만 원 후반대면 싼 거 아니에요? 네, 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합해서 했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네. 호실별로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가는 호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섹션 오피스로만 뺀 것도 정말 저는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자이돼 있으니까 무슨 오피스텔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라이브 오피스처럼 쓸 수도 있을까요? 그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같이 그 정도는 그렇게까지 공사할 곳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여기 뭐 샤워장이 있다거나 복도에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면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는 라이브 오피스처럼 뭐 이동식 샤워장 갖다 놓고 네. 사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수요가 받쳐줬다고 하면 라이브 오피스를 공급했을 겁니다. 네. 그 수요보다는 오피스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네. 실제로 주변에 라이브 오피스가 공급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네. 별로예요? 별로라는 표현보다는 이 주변에는 대체 오피스들이 존재하는데 그냥 오피스와 라이브 오피스를 봤을 때는 주거 목적으로 보면 오피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보통은 저 방금 아까 수익률이 지금 현재 없고 샤이형으로 일단 기다리고 있어라 이 말씀하신 게 너무 진솔하셔가지고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양하실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보시는 거고 또는 사업을 뭐 이렇게 실제로 사업하시는 사업을 분들이. 하시는 분 또는 미래 가치를 보시는 분 그리고 지금 수익성이 안 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요. 네, 금리가 너무 높은데 금리는 계속 이제 하락할 것이고 금리가 하락하고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형이지만 수익도 가능한 차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말고 내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완공도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3, 4월요? 네. 한참 남았네요. 네, 1년 6개월 정도 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보통 그러면 섹션이 몇 평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지금 작은 평수는 10평대고요. 큰 네. 평수는 20평대까지 있습니다. 10평대, 20평대로 구분해 놨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10평만 산다 그랬으면은 뭐 한 2억 원대 정도.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당가는 분양평당이기 때문에 예. 네, 여기 제일 작은 게 8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억이요? 네. 전용이 아니고 분양평당이기 분양 때문에 평수는 네. 10평짜리면 10평대라고 10평대 중반 정도 되는데 중후반 정도 되는데 그게 전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한 분양 면적으로 보면은 30평 후반대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30평이 8억이다. 네, 30평대니까 40평이 조금 안 되거든요. 와 진짜 그 아파트 한 채 값이네요. 네, 8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파트 투자처럼 생각해야겠다. 서울은. 네. 근데 그런 자신감은 있으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그런 평택 지산 투자자로서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데 네.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평택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한 네. 쉽지 않습니다. 뭐 평택 시장이 어떻게 해도 안 되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뭐 평택 좀 잘 살려라고 해도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내수가 살아나야 평택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내가 스스로 공장을 차리든지 네. 아니면 살고 있는 주거지를 지산으로 옮기든지 네. 아니면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스마트팜을 하든지 네. 이 방법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공급이 많아서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꾸 임대료를 매우 낮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임대료. 평당 2만 원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년까지 10년 동안 임대료가 연간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면 10년 동안 안 나가고 계속 마이너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초기에 인테리어 같은 걸 투자하셔가지고 임대료를 가급적이면 정상 임대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뭐 단돈 뭐 10만 원 차이일지 모르지만 이게 10년 뒤에는 10만 원 차이가 아니라 2, 30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 투자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지주택에서 시공한 지식산업센터를 나중에 저기 한번 완공되면은 또 한번 찍으면 너무 재밌겠네요. 그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그때는 지금 아파트가 공사하고 있는데 아파트와 한 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일하다가 바로 앞에 가시면 아파트도 이용할 수 있고 보시면 도로 하나를 끼고 아파트가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 바로 앞이네요. 네, 같이. 저걸로 볼 때는 가운데 면적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도로입니다. 아, 자이 비즈타워가 아니라 네. 자이타워. 네, 아파트 바로 앞이네요. 네. 자이 비즈타워는 지금 아. 이미 입주를 해 있고요. 이거구나. 네,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렇죠. 진짜 좋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합원분들이 그래서 상가도 상가를 저렇게. 많이 분양받고 아, 그럼 이미 상가랑 70% 분양이 끝났으면 이건 성공한 사업이네요. 네, 아직 근데 이제 고충이 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층 단위로 분양을 좀 하려고 해서 홀딩 걸어놨던 층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는 지금도 좀 한 칸 하고 있다 그러면 되지는 않고요. 좀 중대형으로 찾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분양을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지역주택조합이 시공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